그 발표들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 정도의 실력과 속도면은 한 달 안에 좀 책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처음에 서울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만나지 않고 힘들지 않아도 예, 이번엔 좀 수월하게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박사님 다학제자 학습탐사 비교를 주제를 주셨는데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진도 미리미리 잘 배포가 안 되고 이래서 미국 탐사 갔다 왔었던 거를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여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거보다는 짧지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와이 탐사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번 미국까지 해서 7차를 해외학습 탐사를 진행을 했는데 3차 때죠.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하와이 마운틴 중간에 올라가다가 또 네, 마우나케하고 밑에 있는 그 방문자 센터 거기서의 모습인데 여기 계시는 분이 그 마우나케아에 계시는 표태수 박사님이시고요. 네. 안 보시고도 아시네요? 딱 알아요? 표태수 박사님이시고 여기가 제가 있네요. 여기가 우리 아들 주한이고요. 표정이 좀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못 나온다고. 네, 여기까지 갔잖아요. 연령제. 여기까지 갔는데 초등학생 때였는데 갔는데 12세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그 전날 저희가 마우나케아 바로 밑에서 해발 2000m 거기 벌판에서 엄청 추웠거든요. 얼음이 어는 그 와중에서도 야영을 하면서 하룻밤을 지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올라갔더니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울었어요. 혼자 남아있었지. 나머지 펑펑 이제 울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또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애 혼자 있으면 그게 또 경찰에도 끌려가더라고요. 범죄가 그러니까는 엄마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간 건데. 왜 간 건데. 거기 무슨 아이키키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마우나케아 때문에 간 건데 아들 못 간 것도 억울한데 나까지 가지 말래니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들을 떨궈 놓고 올라갔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다 날 뭐 붙잡혀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방문자 센터에서 애 혼자 놔두고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막 그냥 쭉 관람하고 내려오는데 그 2시간 동안 얘가 이런 모드로 거기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벤치에 쭈그리고서 누워서 잠도 자고 이러면서 2시간을 버티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내려와서는 한참을 좀 이렇게 서로 많이 껴안고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대견하더라고요. 이 아들 떼어놓고 올라간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에서 이제 표태수 박사님이 다 설명해주고 표정들이 지금 되게 좀 그렇죠. 이분이 지금 젊으신 분인데 30대 초반이었나? 그랬는데 이분이 고산병 걸렸어요. 기운을 바나나를 못 들더라고요. 고산병 걸려서 그 안에서 모습입니다. 찍었고요. 자, 이거 박사님 생각나시나요? 조금 나지. 네. 이 장면은 저는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평생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저게 그 마우나케아 밑에 그 해발 2000m 거기 상에서 야영하면서 저희가 24명이 한 텐트 안에 큰 텐트 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던 장면인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기서 울먹이는 걸 지금 찍었어요. 사진이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뭐냐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북받쳐 오르는 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파리에 에펠탑이 있고 그 끝에 이렇게 맨 그 첨탑 끝에 서서 모든 걸 이렇게 조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간에 이런 공간에서 내가 이런 텐트 안에서 이 공부, 우주론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동에 너무 북받쳐서 그랬던 날이었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아마도 어찌게 보면 그날의 그 감동 때문에 제가 학습 탐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날의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박자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날이었고요. 다시 백백 해보세요. 백백. 네. 저 뒷돔이 캣 말한 게 있거든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두 개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저게 저 미러 전체 합쳐갖고 8m짜리인데 저게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운영하는데 저기서 그 작년도 노벨상 받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 슈퍼노바 원웨이 저 적색 펜이 그 측정하는 그쪽.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마우나케아 앞에 여기서 우리가 야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서 30분을 바깥에서 이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하와이 별은 서우주 별인 장관이라고 한다면 하와이 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석 같아요. 그야말로 보석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별을 30분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세상에. 그런 별을 못 보일 정도로 추웠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간신히 추위를 참고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이제 단체 사진 찍은 거였고요. 제가 하와이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때를 안 가리고, 곳을 안 가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냐면 텐트 아시죠? 이모드 아시죠? 네, 텐트에다가 이렇게 빈 쌓았고 이거 하얀 천은 그때 총무가 호텔에서 뭐죠? 시계를 갖다가 훔쳐와갖고 이거를 씌워갖고 공부를 하고 이랬었던 시죠. 자, 아마 그 하와이는 제가 갔다 왔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안 가신 것 같아서 몇 장 조금 더 넣었어요. 여기가 그 방문자 센터였고요. 올라가는 길에 찍었던 거죠. 참. 우리 건너편 산입니다. 산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저게 마우나 노아 이쪽이면 마우나 케아 네. 두 개 다 4,000m 되는 산. 네. 저 산 보이죠 뒤에 이런 거. 네. 대단한 거 화산. 올라가면서.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지금 캣1, 캣2 이렇게 그렇지. 불렀었죠. 그다음 이제 수바르만인 거 우리가 하는 목적지. 요즘 또 우리가 우주론 공부하고 하니까 조금 한두 정도 넣었어요. 안테나. 그렇죠. 저게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그러니까 저방이 크게 안 크잖아요. 저게 한 10m 요런 오다예요. 그렇게 안 커요 저런 것들이. 전부 저기 뭐냐면 건조외선 영역까지 넘어가는.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코즈믹 마이크로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그쪽 계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와이 갔을 때 특별히 그 우주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슈퍼노바라든지 G값이라든지 스펙트럼이라든지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 안테나들이 있죠? 자, 간섭계열. 요거는 그 안에 연구원들입니다. 수백 천문대 안에 연구원들.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컴퓨터 보고 있더라고요.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연구하는 모습까지. 이거는 그래서 크테스 박사님이 저희가 이제 5분 안 다음에 저희 그때 이제 뭐죠? 별복수였죠. 별복수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던 거였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우나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우나케아 스파르 천문대 표태수입니다. 다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가셨죠? 정략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좋은 기운을 받은 기분입니다. 홈페이지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전공 분야에만 파묻혀 있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으니 뭐 하나 하고요. 그러다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면 신이 나죠. 23일 산전 견학하고 가신 이후로 현재까지 마우나케아 날씨는 더욱더 흐려졌습니다. 조만간 다시 겨울 눈폭풍이 또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할 정도로 말이죠. 산중 곳곳에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을 보셨을 텐데 한 2주일 전에 눈폭풍이 몰아쳐서 생긴 눈들입니다. 하와이 말로 마우나는 산, 케아는 히다라서 말 그대로 흰산 또는 백두산인가요? 근데 눈이 온 후 멀리서 보이는 산 모습 그대로입니다. 눈이 잦아들어 접근이 가능해지면 하와이의 스키 마니아들로 산정이 왁자지껄 합니다. 마우나케아는 3월에서 10월 사이 주로 여름 기간에 날씨가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우나케아는 국제천문연구단지이면서 각 천문대와 MKSS에서 측정하고 예측하는 날씨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말입니다. Somewhere something incredible is waiting to be known.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어디 천문학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찾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지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끝으로 쏘아 올렸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수바루 천문대이고 오른쪽이 제미니 천문대입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캡 제미니, 그 다음에 수바루가 차례로 차세대 AO 시스템인 레이저 가이드별 시스템을 성공시켰습니다. 처음엔 캡이 레이저를 쏘아 올렸을 때 생각난 것이 우레메였어요. 우레메라고 왜 옛날 만화 영화 있죠. 우레메 몇 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계인 물리친다고 소백산 24인치 천문대 망원경에서 레이저 발사하는 장면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레메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면서 첨부한 사진이죠. 느낌이 네, 길어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참 전 이 글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살풋이 과학자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진솔하게 느껴지고 또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거는 오바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글인데 네. 자꾸 그런데 동경을 가지면 본질을 못 봐. 내가 그래서 연구소 실행실 보였잖아. 아니 이거는 적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메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래서 그 허물을 그 벽을 깨자고 내 이 운동을 하는 거야. 과학자들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냥 장사미사요. 감당 걸려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못 해요. 아니,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애들 알았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좀 오버해석이시고요. 일단 알았고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호주에 이제 70년 갔었을 때 엄청나죠? 네. 우리 스님도 계세요, 여기. 법면 스님. 네. 호주에 갔었을 때 70명 많이 갔습니다. 70명이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밤마다 공부를 했고요. 밤마다 별 공부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공부 다 했고. 네. 보시죠.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 몇 명 갔었거든요. 그때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했었고. 이거는 지금 서호주 밤하늘 배경으로 해서 70명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몽골이죠. 험하게 바퀴가 빠져갖고요. 몽골에서도 이렇게 공부했었죠. 다 준비해갖고 가서. 몽골 사진. 참 대단하죠. 몽골에 하는. 자, 이렇게 몽골은 참 좋았던 점이 하나가 한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차량 한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도 한꺼번에 다 자고, 네, 공부를 해도 한꺼번에 또 다 하고.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제 하는 강의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호차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박사님의 얘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게 몽골 때 상당히 장점이었죠. 박사님만 깨어 계시네요. 여기 김경 선생님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 자는 모드죠. 이러기도 했습니다. 요새 민재수 선생님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다시 사족을 안 붙이셔도 왜 이런 걸 보여줬는지 좀 그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갔었고 간절히 그 다음에 이렇게 매번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 이번에 안 하고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서 각 그 학습 탐사의 그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바뀐 건데 그러면서 한번 몇 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본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먼저 비용을 한번 따져봤어요. 비용을 해봤더니 보통 한 뭐 200에서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 300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5번을 갔었고 2번은 아들과 같이 갔었고 그걸 한번 처음으로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2천만 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제가 뭐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학습탐사를 다녀왔는데 이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본전을 뽑지 못한 그런 탐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제 박사님 탑다운식으로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습 탐사 관점에서 봤을 때 탑다운은 과연 뭘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겠습니까? 탐사는 탐사인데 우리가 학습을 탐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습하고 복습하고 학습 탐사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판단의 기준은 학습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 미국 탐사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관점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많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특히 기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탐사가 미국 탐사였어요. 몽골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가 다 예측을 했었고 예측한 거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를 예측한 거에서 유일하게 벗어났었던 탐사가 이번 미국 탐사였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예. 그리고 그런 환경이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사실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죠. 제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줬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박사님께서 일상 용어에 자꾸 매몰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학습 용어를 쓰고 학습적인 대화를 하고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이제 두 번째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제가 좀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거는 학습 탐사를 내가 그야말로 학습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이번에 하지 못했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다시 반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상당히 오랜 동안 그동안 쭉 공부해왔었던 리듬감이나 패턴을 제가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굳이 변명한다면 이제 책 편집하고 이러면서 그런 리듬이 조금 깨졌고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해이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사실 돌아보니까 몇 달 동안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게 없더라고요. 그것이 이번 학습탐사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내가 학습탐사를 그야말로 바둑대전 두듯이 몰입하고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습 탐사는 철저히 학습을 위한 그런 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과 함께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아까 서두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다시 그 모드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그래. 수고했습니다. 네.